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발기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좀 연구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. 매년 거의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비아그라 단일 제품에서만 올렸거든요.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지하철 이런 곳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광고가 있습니다. 명함에 이렇게 딱 크게 네 글자가 박혀 있어요. 비아그라. 그리고 써 있는 멘트들도 거의 비슷합니다. 뭐 효과 보장, 미국 직수입, 정품 인증 등등.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이거 정말 효과가 있나?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효과는 무조건 있습니다. 무조건 있고 만들기도 쉬워요.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. 비아그라는 원래는 1991년도에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향성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어떤 약을 최대 용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,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내향성 실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이 내향성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관성 있게 이 발기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서 처음에는 이 고혈압 치료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, 이 효과를 가지고 약을 만들 수는 없나? 발기부전에 맞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해서 새로 임상을 얻기 시작합니다. 그렇다면 비아그라는 누가 만들었냐? 백신으로 한창 뜬 제약회사 중 하나인 화이자에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화이자는 비아그라 특허 덕분에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. 사실상 거의 미국의 중소제약회사에 불과했던 화이자가 글로벌 제약회사로 뜰 수 있었던 1등 공신인데, 자, 그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? 엄청나게 만들고 싶죠. 만드는데 어렵지도 않고 잘 팔리니까요.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비아그라의 쌍둥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약회사 특허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허를 보유한 제약회사만이 약을 제조,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, 이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. 자, 그런데 실제로 이제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차가 꽤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, 그래서 특허 출원이 실제로 보시면은 그 1992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특허를 내기 시작했고요. 이게 이제 임상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이게 1상, 2상, 3상 다 통과가 되면서 1998년 3월 27일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비아그라 신약 허가를 받게 되죠. 이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도 사실은 특허권을 통한 재미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제약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2년에서 15년 정도라고 합니다. 아무튼 이 특허가 있는 기간에는 독점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,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유사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. 비아그라는 원래는 2012년 5월 17일 날 특허가 이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이후로 제네릭 약이라 부르는 후발주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. 물론 이제 아무거나 만들고 뭐 제네릭 이렇게는 못하고요. 효능, 안정성 실험, 그리고 또는 용법, 투여 경로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원조 오리지널 약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어야 제네릭 의약품으로 인정이 됩니다. 자,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는 우리 한미약품의 88, 이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서는 국내 1위라고 하죠. 그리고 2위는 99, 뭐 3위는 우리 종근당의 샌돔, 그다음에 이제 4위가 지금 이제 비아그라가 원래 압도적 1위였다가, 왜냐면 2위가 없었죠. 혼자 팔았기 때문에. 근데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4위까지 내려온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. 비아그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에버그린 전략을 조금 쓰긴 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특허가 존속 기간이 20년이니까 20년 동안 재미를 보고 20년 뒤에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으면 사실 이제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 현상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. 그런 것을 막고자 특허권이 만료되는 2012년, 13년 요 분기점을 기초로 굉장히 많은 출원을 또 하게 됩니다. 기존의 내용을 ABC라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ABC 다시 ABC 다시 이런 느낌의 아주 유사한 부분에서 특허를 또 등록해서, 만약에 등록이 한 번 더 되게 된다면
기존의 원천 특허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또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원히 푸른 전략, 에버그린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을 좀 많이 썼는데요. 실제로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써서 어느 정도 효과도 봤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비아그라보다 거의 뭐 한 4분의 1 가격, 한 30-40% 가격 수준에 파는 업체들의 가격 경쟁에 밀려서 지금은 이제 매출이 많이 또 줄어든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영광을 유지하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화이자가 비아그라를 통해서 이제 얻은 이익은 천문학적인 단위입니다. 1998년에 허가가 통과된 순간으로부터 매년 거의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비아그라 단일 제품에서만 올렸거든요. 원화로 계산하면 한 1조에서 한 2조 5천억 정도를 매년 비아그라를 판매했고, 이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제조 단가가 얼마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가 돼서 다른 수많은 약들도 이제 임상을 하면서 사실상 다국적 기업으로 이렇게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. 미국의 어떤 한 제약회사, 어떻게 보면 중소 제약회사에 불과했던 화이자가 글로벌 제약회사로 부상할 수 있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두 약은 물론 기술력도 한몫했지만은 특허권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보장, 요거를 통해서 독점 판매한 부분 역시 큰 역할을 해주었다는 게 팩트입니다. 다음에도 재밌고 신기한 특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